자, 오늘은 가사 작품 중에 하나인 상사별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상사류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때 상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상사병 걸리다 할 때 상사, 어떤 그리워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위 말하는 교수님들, 이 국문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가사들이 대부분인 조선시대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남녀 간의 사랑만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어떤 의의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또한 원형적 상징어와 일상어, 순 우리말 표현과 상투적인 한자어 등을 통해 남녀 간의 상사의 정을 진솔하게 노래했다는 측면에서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통 시가 같은 경우는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구절풀이 들어가는데 가사문학 같은 경우는 긴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먼저 읽지를 못하고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구절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더욱 썰다. 자, 인간이별, 인간들이 갖는 이별이 참 많어. 근데 그 중에서도 독수공방, 홀로 방을 지키는 것이 제일 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야? 내가 지금 독수공방 중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상사불견 인해진정 근의할리. 상사불견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인의 마음이 그 누가 알 것인가 라고 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더욱 썰다. 자, 이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한놈 두식이 석삼더구리 사음보죠. 사음보인 상태에서 인간 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 더욱 썰다 어때요? 그렇죠. 사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문학은 3사조, 4사조, 사음보라고 하는 형식을 딱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볼까요? 상사불견 인해진정 근의할리. 어때요? 이거는 삼음보가 돼버리죠. 그러면 상사불견 인해 진정, 이건 또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사문학은 사음보가 기준인데 이렇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음보라든가 음수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 발생한다?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격이 조금 나타나네요. 다음 볼까요? 맺힌 서름. 자, 화자는 지금 어때요? 서럽다고 그랬잖아. 이 서름이 이렁저렁 흩은 근심도 있어.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깨나 깨나잖아. 뭐라고? 자나깨나 깨나잖아. 이게 뭐야? 잠도 못 자고 그냥 뭐야? 내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매불망이라고 하죠. 말의 위치, 단어의 위치를 살짝 바꾼 반복입니다. 님을 못 보니 가슴이 답답. 자, 어때요? 화자의 정서가 서러움이 있대요. 근심이 있대요. 답답하대. 어때? 그렇죠. 우회작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암맘 귀에 쟁쟁. 이때 양자라고 하는 건요, 어떤 얼굴 생김이나 아니면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자 그러면 앳된 얼굴, 고운 소리, 눈에 암암하고. 무엇이 암암해? 그렇지, 양자가 암암하고 소리가 귀에 쟁쟁한 거죠. 암암이 뭔데? 그러면 아른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쟁쟁은 의성어죠. 쟁쟁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결국 뭡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봐야죠. 듣고 지고 님의 소리, 보고 지고 님의 얼굴. 뭐야? 님의 소리를 듣고 싶네, 님의 얼굴을 보고 싶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죠, 도치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야? 듣고 싶어? 임의 소리를. 보고 싶어? 임의 얼굴을. 먼저 듣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얘기한 후 무엇을이라는 목적어를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꾸와 도치를 통해서 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죠.
비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의 대상, 기원의 대상이고요. 이제 보게 해주세요. 보고 싶어. 자, 재회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독수공방의 서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네요. 두 번째 센텐스로 갑시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전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기 이전의 생, 차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라고 하는 건 지금 죄를 지어서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과 후생의 인연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너와 나는 한마디로 뭐야? 전생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사 그리움 한데 만나 잊지 말자고 100년 기약을 하였는데 굳은 약속을 했는데 이걸 우리는 한자로는 금석지약 또는 금석맹약이라고도 합니다. 죽지 말고 한 데 있어 이별하지 말자고 처음 맹세를 했었대요. 언제? 롱롱타임 어고 때 예전에 임과 내가 우리는 전생에서 만난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 언제? 해피데이 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헤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와의 대비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천금주옥 귀박기요 세상 일불 관계하랴. 천금주옥이라는 건 천개의 금덩어리와 보석, 진주, 온갖 보물들을 귀박기야 들리지 않아. 관심 안 가져. 그 다음에 세상 일불, 속세의 일, 세상의 일에 관계하겠느냐? 관계하지 않아. 한마디로 당신을 그리워하느라고 또는 당신과 사랑하느라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구절이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자가 지금 헤어진 상태잖아. 그리운 상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헤어졌거든? 그래서 세상 관심사가 없어. 나는 지금 당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때 당시 과거에 이렇게 사랑을 하느라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과거 예전에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은 지금의 감정이냐 과거의 감정이냐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야? 지금의 감정. 그리워하느라고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원 흘러 물이 되고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뇌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이때 근원이 흘러서 물이 될 텐데 이때 근원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당신과 나의 사랑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뭐가 됐어? 물이 됐어. 어떤 물이 됐어? 깊고 깊고 다시 깊은 물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임과의 충만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모이고 모여서 다시 뭐가 됐어? 산이 됐어. 어떤 산이 됐는데 높고 높고 다시 높은 산이 됐어. 그러니까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높고 고귀한 당신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과 뇌는 결국 뭡니까?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깊고 깊고 다시 깊고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어때요? 그렇죠. AAB A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과 대꾸와 반복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너질 줄 몰랐는데 끊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상했다 예상 못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이별. 화홍조차 시샘하고 이때 화홍이라는 건 조화홍 내지는 조물주예요. 귀신조차 희짓는다는 건 방해를 한다는 거야. 무엇을 방해? 당신과 나의 사랑을 방해한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별을 한 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야? 조물주의 탓이야. 누구 탓이야? 귀신 탓이야. 한마디로 임과의 이별을 조물주와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일조난군, 이때 일조라는 건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뚝 끊어졌으니 이게 상황이죠.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은 어떤 사람?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자, 쫓아가는 게 아니야. 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이별을 했어.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인데 이게 말이 돼? 헤어질 수 없어. 아니야. 나를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쫓아갈게. 이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세월 저절로 간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소년 청춘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옥빈 홍황 옥 같은 피부와 빨간 얼굴 한마디로 아름다운 외모가 공루 노자가 늙을 노자죠. 헛되이 늙었구나. 인생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위가며 오동추야 춘의 가을이죠. 밝은 달은 바로 뭡니까? 달을 보면서 님을 떠올리는 거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을 업시키고 있어요. 수위가다는 것은 빨리 가다라는 뜻이에요. 녹음방초는 여름이네요.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 가는가? 자, 대꾸죠. 대꾸와 대꾸를 통해서 뭐예요?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 다음에 가을 먼저 나오고 여름 나오니까 가을 나오고 겨울 지나 또 다음에 여름이 됐든 어쨌거나 간에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임은 항상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님을 나는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나는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사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으신다면 임도 응당 느끼고 올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독수공방 홀로 앉아 이때 독수공방 또 나왔네요. 화자의 처지가 되겠고요. 반야 잔등 반야야가 한밤이죠. 잔등은 등불이 희미하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켠 등불을 벗으로 삼아 이렇게 되는 거죠. 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고작 있는 게 바로 뭐야? 형광등 하나야. 한마디로 외로운 처지네요. 일촌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아하.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일촌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서 눈물이 났대. 한마디로 뭐야? 슬퍼. 눈물 흘리고 있어. 이거죠? 가슴 속에 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뭐가 나와? 한숨이 나와. 눈물이 바다가 되면 심하다.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법이죠. 자, 배를 타고 아니 가겠는가? 나는 배를 타고 님에게 갈 것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임에게 도달하게 하는 매개라고 보면 돼요. 자, 과장법과 가정법을 통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서글픔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뭐? 그러면 자, 이 눈물이 솟아났대요. 자, 썩은 물은 그 뭐야? 눈물이야. 같은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물이 뭐예요? 가슴 속에 물이죠? 이 가슴 속에 눈물이 뭐가 됐어요? 눈물이 되면 뭐가 돼? 바다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눈물이고 눈물이 돼가지고 바다가 돼. 원숭이 똥꾸녕은 빨갛고 빨가니까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그렇죠. 연쇄법이죠. 연쇄법을 사용해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속 터지는 거죠. 임의 옷에 당기리라. 당긴다는 건 임의 옷을 땡긴다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으리라. 교태가와 웃던 웃음, 언제 과거에 생각하니 과거를 회상하니 목이 맨다. 한마디로 뭐야? 슬프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어요. 지척 동방, 동방이라고 하는 건 텅 빈 방, 화자가 지금 자고 있는 방. 천리되어, 천리라고 하는 건 화자와 님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고요. 바라보니 암암 답답하도다. 만첩천히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자, 만첩이에요. 이때 첩은요, 둘째 마누라. 척 아니라 첩이야. 그러면 만명의 첩이에요. 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빈. 한마디로 둘째 마누라를 얘기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 뭐야? 만명의 첩과 천명의 첩이에요. 와우! 그럼 너무 많아. 이건 이거죠. 만명의 첩과 천명의 여인. 한마디로 많은 여인들을 그려낸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많은 여인들을 왜 그려? 그게 아니라 이 만첩천희는 화자 자신이에요. 에? 어떻게 화자 자신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 만명의 첩과 천명의 여인이란 뜻인데 이거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여러 모습이에요.
기쁘면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기대감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체념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슬퍼하면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기다리고 울징징 울면서도 기다리고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 많은 모습들을 한 붓으로 다 그릴 수 있겠는가? 못 그려. 만약 내가 날개 돋친 학이 된다면 날아가다 아니 갈까? 갈 거야. 누구에게? 님에게.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이 되니. 잠깐. 아까 산과 물을 뭘로 봤죠? 임과 화자와 임과의 사랑으로 봤죠. 근데 그 화자와 님 사이의 사랑은 과거의 산과 과거의 물이고요. 지금 여기서 산과 물은 내가 날아가려고 하는데 고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장애물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물은 역시 장애물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산과 물 때문에 님에게 가지 못하는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내가 제일 불쌍해 이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제일 불쌍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님을 기다리면서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한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리랴 라든가 가랴 라든가 있는가 같은 경우는 서리적 표현이죠. 이러한 서리적 표현을 반복해서 운율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었다. 한마디로 시간이 그만큼 지났죠. 시간만 지났어? 아니야. 계절도 지났어. 그런데 나는 해놓은 게 있어 없어? 없어. 인생무샹 이렇게 되는 거야. 초로 같은 이내 인생 역시 뭐냐 이슬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로 못 죽는가 라고 하는 것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리워 바람 불어 구준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 아니야 이별한 시간 암담한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이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왔다 갔다 그냥 해부적거리는 거야. 바장인다는 것은 오락가락 거닐며 님 계신데 바라보니 인해상사 허무하다 헛된 일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 단락이 되면서 이별로 인한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볼까요? 공방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있지만은 옛날에도 고사에도 자 미인이 텅 빈 방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모습 있었어. But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님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나는 그리워하는 거 맞아. 근데 님도 나를 그리워하나? 나를 그리워하면 나한테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인간 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노류장아 꺾어들고 봄빛으로 다니는가? 자, 노류라고 하는 건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예요. 장화라는 건 담장에 핀 꽃이에요. 즉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와 담장에 핀 꽃은 누구나 꺾을 수 있죠. 그래서 기생 또는 다른 여인이라고 합니다. 꺾어들고 봄나들이 다니는가? 한마디로 딴 여인하고 지금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던 끝에 예전엔 참 나를 사랑했는데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이제 병났죠. 왜? 이 님이라는 인간이 산개 야목 같은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산꿩과 들오리처럼 성미가 괄괄하여 잡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래서 길을 들여놓을 줄 모르고 딴 데 생 거야? 노루장아 꺾어들고 봄빛으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못 오는 거야? 의심하고 있죠. 왜? 연락이 없거든. 카톡이라도 하지. 삐삐라도 하지. 요새는 삐삐 안 쓰죠. 참. 문자라도 하지. 전화도 안 해요. 그럼 전화하면은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톡을 날리면 일이 없어지지를 않아. 뭐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뭔 일이야. 그러고 보니까 프로필도 바뀐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죠. 가는 길이 자취나면 님에게 가는 길에 흔적이 있다면 오는 길이 무딜이라. 내가 님에게 가는 길은 발자취가 있어. 근데 님이 나에게 오는 길은 안 와. 발자국이 없어. 왜 그러지?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까? 오지 못할 거야. 내가 죽으면 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미시여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옛 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가정법을 쓰고 있죠. 다시 보게 해 주세요. 한마디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이 작품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기 결사 부분은요, 님에 대한 의심과 그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을 구절구절 살펴봤어요. 그럼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고요. 평민가사의 애상, 슬픔이고요. 임과 이별이고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의 처지와 정서를 강조하는 게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100년 기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님과 하느라고 세상의 일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식조차 돈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살아올까 오늘이나 살아올까 이러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현재의 상황 및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볼까요?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쉬가며 녹음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가노 라고 해가지고 이 밝은 달과 녹음 방초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삼계 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 모르는가 노류장아 꺾어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즉 이 작품에서 가을달 밤에 떠있는 달과 화자를 버리고 떠난 님과 님이 한눈 파는 상대를 통해 이건 노류장하겠죠? 이별의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함과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님을 보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염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리법이에요. 문화 끊어질 줄 누가 알리? 배를 타고 아니 가랴? 만첩천이 다 그리랴? 날아가다 아니 가랴? 또 있는가? 라는 식으로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어예요. 시어를 봅시다. 자나 깨나 깨나 자나 라든가 듣고 지고 라든가 이런 것들은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죠. 반면에 상사불견 인해진정이라든가 청금주옥이라든가 상계야목 노류장화 같은 경우는 이건 한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투적인 한자어예요. 뭐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말이라고 하는 평민의 언어와 한자어라고 하는 양반계층의 언어가 두루두루 쓰였다는 점은 결국은 이 작품은 서민층에서 양반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사, 자, 조선 후기 가사죠. 상사별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